접목시키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과연 그걸 내가 접목하겠다는 그 생각을 사고를 깰 수 있는가 우선 가장 그게 큰 어려움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옹해를 만든다면은 주위 사람들이 다 반대를 하잖아요. 이건 발레가 아니다. 그러나 내가 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그 의지가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 같고요. 영국의 대문호 셰익스피어는 맥베스에 등장하는 세 마녀의 입을 통해 온갖 모순이 충돌하는 인간의 내면을 이야기하고 있다. 맥베스는 모순을 숙명처럼 짊어진 채 살아가야 하는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 덩컨 왕의 충신이자 명장으로서 반역을 진압했던 맥베스와 그의 앞에 나타난 세 마녀. 결국 맥베스는 탐해선 안 될 것을 향한 자신의 검은 욕망과 마주하게 된다. 그리고 그렇게 맥베스의 비극이 시작된다. 마녀들의 유혹이 아니었다면 가슴 깊은 곳에 묻혀 있었을지도 모를 맥베스의 욕망. 결국 금단의 열매를 탐했던 맥베스는 덩컨 왕과 같은 운명에 내던져지고 만다. 공연의 절정을 향해 치닫는 창작 발레 스코틀랜드의 꽃. 그 끝을 향해 이원국이 달려나간다. 잠시 후 차가운 칼날이 그의 심장 깊숙이 박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맥베스의 욕망 역시 마지막을 맞게 될 것이다. 자신의 욕망으로 인해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는 맥베스. 그리고 발레라는 엄숙한 춤의 재단에 발레 레파토리가 아닌 셰익스피어의 희곡을 올린 이원국. 생각하는 것조차 위험해 보이는 그의 욕망을 관객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그렇게 많이 관심 있는 건 아닌데 연극, 맥베스는 연극으로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발레로 해석해서 나오는 거 되게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게 잘 봤고요. 굉장히 아름다운 공연인 것 같아요. 관객들도 많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기분 좋네요. 너무 좋았던 경험이었어요. 그 중간에 왕 죽을 때 멋있었어요. 작품 소재도 좋고 또 이렇게 발레를 보니까 연극으로 보던 거와는 전혀 새로운 맛이 나고요. 이렇게 우리 발레가 좀 새로운 영역을 넓혀감으로써 우리 문화 발전에도 큰 힘이 되지 않겠는가. 올해로 28년째 무대에 선 발레리노 이원국. 최선을 다한 공연이었기에 그의 상기된 표정에서는 해냈다는 만족감이 느껴진다. 장난도 쳐보고 스스로에게 이야기도 던져보고
이런 그의 모습을 통해 이번 공연이 그에게 얼마나 큰 부담이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큰 성취였는지를 알게 된다. 공연 축하 눈이 내리는 것 같아요. 예, 오늘 정말 지금 그런 것 같아요. 관객들도 오늘은 일반 무용하는 분들보다 일반 관객들이 훨씬 많이 왔는데 반응도 너무 좋고 예, 좋아하시는 많은 것 분들이 100%가 공연에 만족하시고 더 재밌다고 예. 장기 공연 해야 된다고 정말요. 말씀도 하시고 예. 듣잖아 사람들 그죠. 요즘 뭐 예. 이러니까 그런 어떤 그 클래식 음악의 어떤 그 우수한 점 그리고 거기에 담겨 있는 그 깊은 인생의 어떤 그런 것들을 좀 전달해주고 싶어요. 계속 작업을 해서 정말 하여튼 기대됩니다. 다음 작품 기대해 주십시오. 예, 정말 기대됩니다. 이거는 더 다듬어서 계속 이렇게 예. 점점 잘 하고 또 다음 작품도 계속 준비해야죠. 다음 작품에 또 오시면 진짜 네, 고맙습니다. 진짜 눈 내려요, 밖에. 정말요.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발레에서 대사는 철저하게 배제된다. 무용수들은 오직 음악과 몸짓만으로 이야기를 전달해야 한다. 그러다 보니 세밀한 감정 표현보다는 선이 굵은 몸짓으로 감정을 표현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어떤 작품보다도 셰익스피어의 주옥 같은 문장이 특징인 맥베스에서 등장인물들의 목소리를 빼앗는다면 어떻게 될까? 복잡하고 미묘한 인간의 감정을 몸짓만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 이번 공연은 섬세한 감정 표현에 있어 최고로 인정받고 있는 발레리나 김주원에게도 커다란 부담임을 느낄 수 있다. 셰익스피어의 희곡 맥베스를 발레로 완성하는 이번 공연에 이원국은 발레곡이 아닌 맨델스존의 교향곡을 사용하는 또 하나의 무모함을 더했다. 셰익스피어의 희곡에 맨델스존의 교향곡까지 정말 일을 저질러도 너무나 크게 저질렀다. 낯선 교향곡의 동작 하나하나를 맞추고 대사를 대신할 수 있을 만큼 섬세하고 분명한 몸짓을 완성해야 하니 단원들의 부담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발레를 위해서 만들어진 곡이 아니지만 그 곡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 그 곡들이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찾아내어서 그 스토리와 함께 결합시키는 과정이 좀 어려웠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또 하나는 그 관객들이 발레를 보았을 때 말이 없는 그런 극이고 또 말이 없는 그런 춤만 있기 때문에 지루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용을 어떻게 하면은 그 어려운 그 대사들을 그 주옥 같은 그 셰익스피어의 대사들을 전달시킬 수 있을까가 또 가장 큰 고민이었고, 이러한 고민에 대한 해답을 찾아야 하는 이원국과 단원들. 계속 반복되는 연습에 모두들 지친 모습이 역력하지만 오늘 연습 역시 쉽게 끝날 것 같지 않다. 지금은 조금 익숙해졌지만 처음에는 정말 제가 신단원일 때
이 사람들은 밥을 언제 먹지 생각을 했었어요. 그만큼 밥 먹는 시간도 없이 연습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10시부터 저녁까지 저는 6개월 동안 아무것도 모르고 쫄쫄 굶다가 저녁에 다 끝나면 밥을 먹고 하면서 처음에는 어색해서 여쭤보질 못했죠. 그러다가 조금씩 익숙해지면서 여쭤봤더니 알고 보니까 언니 오빠들은 조금씩 싸와서 이렇게 알아서 드셨더라고요. 이원국 발레단의 연습을 지켜보다 보면 큰 체격과 독특한 차림새로 인해 유난히 눈에 띄는 사람이 있다. 루마니아 부카레스트 국립 발레단의 수석 무용수를 지낸 미스터 플로린. 20여 년 전 러시아 키로프 발레단에서 젊고 유망한 무용수 이원국과 인연을 맺은 그는 지난 2009년부터 이원국의 발레 인생에 있어 든든한 조력자가 돼주고 있다. 어찌 보면 이원국의 발레 세계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을 이 남자. 하지만 이런 그조차도 돈키호테 같은 이원국의 도전이 당황스럽다. Young times, his young times was incredible. So try many in ballet, many way, many different style of the ballet production. That's why he's different. Because if everybody stay in Korea and no move, nothing happened. Inutil somebody invite somebody and put one ballet is not Korean. 그리고 또 한 사람. 심각한 표정으로 무용수들의 동작 하나하나를 지켜보는 낯익은 얼굴이 있다. 영화와 TV를 통해 개성파 연기자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연극인 박용기. 주인공들의 심리 묘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맥베스라는 작품을 감안하면 박용기의 어깨가 무거울 수밖에 없다. 대사를 통해 전달하는 것도 어려운 셰익스피어의 인간 고찰. 그런데 연극인이 아닌 무용수들에게 그것도 오직 몸짓만으로 인간의 욕망과 절망까지를 표현해낼 수 있도록 지도한다는 것이 30년 연기 내공에도 쉽지 않은 듯 느껴진다. (48살의) 발레리노 이원국. 발레 공연장을 한 번도 찾지 않은 사람들이라도 발레리노 이원국이라는 이름을 알고 있을 정도로 이원국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발레리노다. 스무 살이라는 늦은 나이에 발레를 시작했지만 타고난 재능과 남다른 노력으로 세계 정상급 발레단의 주역이 된 이 남자. 1993년 유니버설 발레단에 입단해 1995년부터 루마니아 국립발레단, 크루즈 오페라 발레단, 러시아 키로프 발레단 등에서 활동했고 1996년부터 2004년까지 국립발레단 수석단원, 유니버설 발레단 수석무용수, 러시아 키로프 발레단 수석무용수 등 발레리노로서 오를 수 있는 최정상급 무대에 서온 이원국. 그에게 있어 지난 28년은 오직 춤만을 생각하며 살아온 시간이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그는 발레리노에게는 환갑이라고 하는 나이를 넘어서도 춤을 멈추지 않고 있다. Now he continue. I think only he continue because usually even young people they stop after 10 years or maybe 5 years or depend, they stop ballet. So he's incredible potential for work. So that's why he resist until now. That's why he survive until now because his life is ballet
So, and the morning until night only ballet. He lived from ballet. Not there is no another way of saying. 발레를 향한 열정만큼은 그 누구에게도 비할 수 없을 것 같은 이원국. 그래서 그 누구보다 오랫동안 춤을 춘다는 것만으로는 그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었던 것일까. 언제부턴가 그는 정통 발레인이라면 욕망해서는 안 될 그런 세계를 향하고 있다. 그 어떤 예술보다 엄격한 발레이기에 그를 향해 쏟아지는 우려의 목소리들. 이원국의 발레는 정통 발레에서 벗어났다라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정작 그 자신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영국도 로얄 발레가 자기네 정통이다. 뭐 러시아도 볼셰 발레가 또는 키로프 마린스키 발레가 정통이다. 또는 파리 오페라 정통이라는데 그런 정통의 의미에서 정통을 이야기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정해져 있는 아직도 여물지 못한 그렇지만 여전히 그런 정통을 막 담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정통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별로 거기에 구애받지 않아요. 어떤 게 정통인지에 대해서는 구분 짓고 싶지도 않고 내가 하는 게 정통이 아니지만 누가 하는 것도 정통이라는 걸 할 수가 없죠. 진짜 정통 발레를 보려면은 프랑스 파리 오페라 가서 그 제일 역사가 오래 깊은 그 발레단을 보시면 되죠. 그러나 이원국 발레단은 분명히 차별이 있는 발레단이라고 생각합니다. 타인의 시선과 형식의 굴레를 벗어던진 이 남자. 하지만 누가 뭐라 해도 클래식 발레의 황태자였던 그였기에 시골 장돌뱅이가 되어 오리춤을 추는 이원국의 모습은 충격 그 자체였다. 옹해하나 아니면 트로트까지 둥지라는 그 트로트까지 발레를 접목시키는 작품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걸 만드시는 걸 보면서 처음에는 어떻게 이런 곡에 발레를 하지? 아니면 어떻게 이런 곳에서 발레를 하지? 처음에는 너무너무 적응도 안 되고 단장님이 이제 약간 이상하신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 때도 있었지만 이원국은 알마의 죽음에 애통해하는 밀러가 되어 날아올랐고 생의 마지막 순간 사랑하는 여인 여옥을 찾는 최대치가 되어 길 위를 뒹굴었다. 여기에 사운드 오브 뮤직에서 춘향 그리고 스파르타까지. 과연 다음엔 어떤 작품을 무대에 올릴지 예측조차 불가능한 시도가 이어졌다. 파격이란 단어로 밖에는 설명이 불가능한 이원국의 행보. 그에게 있어 가장 기억되는 작품은 어떤 것이었을까? 사실 너무 많기도 한데 여명의 눈동자 그 처음으로 창작 발레를 드라마 발레로 만든 게 바로 여명의 눈동자고 그 모태가 되었던 게 이제 민들레란 발레가 있었고 그 모태가 되었던 게 또 뭐 여러 가지 그 제가 지금까지 배우는 것들을 했는데 그 여명의 눈동자 가장 좀 애착이 남고 특별하게 또 각별하게 그는 또 김성정 선생님께서 그 아주 저에 대해서 용감하다는 표현을 하셨어요. 그 작품을 그분의 소설을 가지고 발레를 만들겠다 하는 생각하는 그 자체가 그래서 흔쾌히 허락해 주셨는데 앞으로 좀 더 다듬어서 대작의 어떤 그런 반열에 올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상한 벽 안에 머물기 원하는 대부분의 발레리노와는 너무나 다른 길을 걸어오고 있는 이원국. 왜 그는 이런 파격적인 행보를 계속하고 있는 것일까? 이렇게 내가 아무리 좋은 발레를 갖고 있어도 누군가 관심 가져주지 않고 보지 않는다면은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하나의 그림 속에 벽에 걸린 그림이 아니고 이게 순간 예술이고 현장 예술이기 때문에 이게 사라지고 나면 아무리 비디오를 찍어놔도 그때의 감동은 굉장히 수십 배, 수백 배까지 저하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순간 예술을 정말 알아줄 수 있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오히려 이 보배 같은 순간 예술을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들만의 것이다. 그래서 그 가장 큰 고민과 가장 큰 걱정도 그런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두까기 인형 공연이 끝난 지 한 달 만에 찾은 노원예술문화회관. 이곳에서 우리는 또 한 번 파격적인 공연을 시도하고 있는 이원국을 만나게 된다. 우리 음악으로 대중과 소통하고 함께 즐길 수 있는 무대를 꿈꾸는 젊은 그룹 제비와 함께 이원국 발레단이 무대에 올랐다. 발레와 국악 서로 통하다라는 공연 제목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동양과 서양, 고전과 현대가 무대 위에서 어우러지고 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민요로 지난 2012년 유네스코에 등재된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 아리랑, 그리고 경상도 지방에서 보리타작을 할 때 도리깨질을 하면서 부르던 옹해야. 신명나는 자진몰이 장단에 무대는 열기로 달아오른다. 가장 한국적인 장단에 가장 서양적인 몸짓의 발레가 마치 본래부터 하나인 듯 어우러질 수 있음을 보여준 무대. 어쿠스틱 앙상블 제비와 이원국 발레단이 함께한 무대에 관객들의 환호가 이어진다. 그리고 이 순간 이원국은 또 다른 엉뚱함을 꿈꾸게 된다. 저는 접목시키는데 어렵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요. 그만큼 클래식 발레에 대한 어떤 제 애정과 또 각도 공부도 많이 했었고 춤을 많이 췄기 때문에 접목시키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과연 그걸 내가 접목하겠다는 그 생각을 사고를 깰 수 있는가 우선 가장 그게 큰 어려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옹해를 만든다면은 주위 사람들이 다 반대를 하잖아요. 이건 발레가 아니다. 그러나 내가 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그 의지가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 같고요. 오늘 아주 새로운 것 같고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그 우리 악기를 다루고 그런 모습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 전통 악기에 발레를 이렇게 같이 하니까 너무 새롭고 정말 좋아요. 월요 발레 공연을 위한 연습이 한창인 대학로 성균 소극장. 제각기 자신의 방법으로 몸을 푸는 단원들 속에서 이원국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피곤한 듯 힘겹게 몸을 푸는 중간중간 이원국의 시선이 최예원을 향한다. 너무 약간 신기한 거 많이 있어요. 신기한 거 좀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약간 좀 어떤 춤도 아니면 뭐 테크닉 같은 거 안 되면 단장님 얘기하고 좀 이렇게 해봐봐 이거 해봐봐 하면 좀 이렇게 하면 바로 나와요. 그래서 좀 단장님이 약간 마술사처럼 너무 좋아해요. 단장님이 우리. 두형 빰. 형 빰빰. 얘들아. 두 번 다 하고 두 세트 하고. 두 세트 하면 여기까지 오던데? 뭔가 참 발라서 조금만 여기까지 봐야지. 이 정도 그다음 세 번째 수수 빰 이쪽으로 갑니다. 계속되는 공연에 지칠 대로 지쳐 있을 텐데 잠시도 멈춰서지 않는 이원국. 그에게 있어 관객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월요 발레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느낄 수 있다. 늘 하던 대로 그냥 늘 하던 대로 경험. 월요 발레가 올해 지금 첫 공이에요. 올해는 첫 공. 예, 올해는 첫 공입니다. 관중들이 올 텐데 네. 어떤 관중들이 올 것 같아요? 글쎄 발레를 좋아하는 사람, 한번 꼭 보고 싶었던 사람 그런 분들이 오시지 않을까. 연령층은 한 3, 40대 중심으로 뭐 아이들이 있을 수도 있고. 발레 동작이 어려워가지고 그냥 발레를 하면 뭐 어떤 게 좋은가 뭐 이런 정도. 해설도 하죠. 앞에 우리 저기 예원 씨가 나와서 하고. 그다음에 제가 뭐 할 때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은 어떨는지 모르겠네요. 정해야 되는데 빨리.
계속되는 연습에 어느새 흐르는 땀방울. 아름답게만 보였던 그 몸동작을 만들어내기 위해 얼마나 힘겨운 과정이 필요한지 느끼게 된다. 그리고 이렇게 힘겨운 일정을 지난 5년간 거르지 않고 지켜온 이원국의 고집스러운 집념에서 발레리노로서 가질 수밖에 없는 엷은 관객층에 대한 아쉬움을 느끼게 된다. 대중에서 멀어진 채 소수의 전유물인 것처럼 인식되어 온 발레. 이런 상황에서 매주 찾아와주는 관객들의 소중함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 그동안은 진짜로 뭐 여기 100분이 넘게 오셔서 발디딜 틈이 없었던 그런 적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지금까지는 한 해도 쉬셨던 적이 없는데 1월에만 발레단이 좀 다른 일정이 있으셔서 1월 한 달을 쉬신 다음에 지금 이제 2월 둘째 주에 처음 시작하게 됐어요. 근데 그런 텀에도 불구하고 그냥 공연을 시작을 했는데 이만큼 찾아주신 것도 저희 굉장히 신기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원국 발레단의 월요 발레는 누군가에게는 설레임이, 누군가에게는 추억이, 그리고 또 누군가에게는 꿈으로 기억될 무대가 된다. 이때쯤 되면 발레 배우러 다니잖아요. 근데 다니기 싫다 막 이럴 때도 있고 그래가지고 한번 보여주면 계기가 될 것 같아요. 어쩌면 몇 년 후 우리는 지젤이 되어 춤추는 이 소녀를 만나게 될지도 모른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예, 재밌을 것 같아요. 소극장에서 보는 건 또 처음인 것 같아요. 가까운 데서 얼굴도 정확하게 볼 수 있고 동작도 아주 자세하게 볼 수 있으니까 좋죠. 네, 많이 기대돼요. 저희들이 그 성균 소극장에서 이제 발레를 한지 벌써 해설 발레를 월요일마다 한 게 5년 차입니다. 5년 만 이제 5년 넘었죠. 6년 4월 17일 되면 6년째 되는데 월요 발레가 시작되면 이원국은 즐거운 무용 선생님이 된다. 바꿀까보다 좀 많은 고민을 많이 해봅니다. 그때 볼 때마다 달라요. 네, 맛도 틀림 있죠. 또 빠져들어가면 솔로가 3개겠죠. 그리고 또 솔로가 삽입된 경우도 있고 그게 바로 솔로곡입니다. 그래서 아다지오, 솔로, 그리고 마지막은 코다라고 하는 아주 경쾌하고 빠른 음악에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백조의 호수입니다. 1987년에 초연됐다가 실패해서 차이콥스키 차 선생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뒤에 1895년도에 레브 이바노프라는 분이 추도 형식의 공연으로 만들어서 올리진 게 오늘날의 백조였습니다. 발레곡에 얽힌 갖가지 에피소드와 함께 발레의 구성 그리고 동작 설명까지 이원국이 월요 발레를 고집스레 지켜오고 있는 이유를 그의 표정을 통해 알 수 있을 듯하다. 복종의 의미를 나타내는 그런 뜻입니다. 사랑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굳게 닫힌 성문을 나와 시장에 선 발레리노.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발레리노를 바로 눈앞에서 본다는 것이 관객들에게는 또 하나의 즐거움이 된다. 다양한 발레 레파토리들이 해설과 함께 이어지고 작은 극장 안은 무용수들이 뿜어내는 열기로 가득 찬다.
발레가 멀리서 보면 아름답지만 가까이서 보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땀도 흘리고 그리고 진짜 서로 호흡이 맞지 않으면 굉장히 작은 실수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것까지도 다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무대이기 때문에 관객들한테는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이제 월요 발레의 끝을 알리는 이원국의 피날레 공연이 이어진다.
48살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힘이 넘치는 그의 동작에서 왜 그가 세계적인 발레리노인지를 새삼 깨닫게 된다. 너무 감동이었어요. 진짜 근데 힘들 것 같아요. 완전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진짜 예술이에요. 지금 땀 흘리는 모습도 보면 정말 이게 진짜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 안 했거든요. 많이 그냥 약간의 그 뭐지 약간 고급적인 그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진짜 마지막에 한번 보고 싶어요. 늘 월요 발레는 저한테 이렇게 굉장히 큰 생명력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월요일마다 하는 게 뭐 큰 대단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매번 이게 조금씩 쌓여가면서 저 스스로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되돌아보게 되고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올해 처음 공연인데도 불구하고 좀 성공적으로 잘 끝난 것 같고요. 또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관객분들이 오늘 공연을 재밌게 보신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앞으로 또 그 다양한 관객들을 많이 만나보고 싶고 월요 발레는 계속해서 나아갈 생각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게 어떤 스포츠를 비교하기는 힘들지만 그 이상의 어떤 격렬함과 그 이상의 에너지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극도의 긴장감으로 근육이 긴장해서 하는 공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거는 이제 작은 소극장에서 보면 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절실하게 보이지만 그게 바로 오히려 예술의 현장성이 아닌가, 오히려 현장 예술의 어떤 가장 이 가까이 있는 그런 무대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아이씨 뭐 해줄 거 말고. 뭘 해달라고? 그거 달라고? 다음에 또 크거든. 가서. 네, 그게 제 운명 같은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계속 이런 활동을 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또 춤으로써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이런 역할을 계속 하고 싶습니다. 우리 과거의 추억의 명화처럼 한편의 명화처럼 발레를 한번 만들어보고 싶기도 하고 또는 다양한 시도를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들도 몰랐던 새로운 발레의 어떤 그런 새로움을 깨닫고자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걸 많이 시도하고 싶어요. 단순히 재능과 열정만으로 글을 이야기할 수는 없다. 오늘의 글을 만든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치열하게 자신을 몰아붙인 발레에 대한 열정이었다. 그가 춤을 추는 이 순간이 관객들에게는 영원으로 기억되게 하고 싶은 그이기에 공연 준비 과정에서도 무엇 하나 소홀할 수 없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삶의 모든 순간이 무대가 되어버린 이원국. 이제 막이 오르면 그는 춤을 출 것이다. 그리고 내일 우리는 어느 무대에선가 춤을 추고 있는 돈키호테를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네, 매번 바뀌긴 하지만 대부분은 다 끝까지 발레를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언제 어느새 뵈는지 저 자신도 몰라요. 그러나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내가 이미 이만큼 와 있고 또 생각은 깊이가 달라졌고 또는 뭐 또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지만 가장 최종의 목표는 우리나라 발레를 세계적으로 대중화시켜 세계적으로 알리는 게 아마 가장 큰 목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신의 성공 안에 머물지 않고 기꺼이 자신이 쌓아올린 명성을 스스로 무너뜨려온 남자. 안전한 길이 아닌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는 남자. 오늘 그가 일궈낸 성과에 가슴 벅차하면서도 그는 잠시도 머물러 있지 않을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어느 날 우리는 공주를 구하기 위해 풍차를 향해 돌격한 백발의 기사에 관한 뉴스를 접하게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말도 안 되는 뉴스의 주인공이 이원국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그 뉴스는 더 이상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돈키호테의 삶의 여정일 뿐이니까.